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하재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 시각 현재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각 뉴스를 짚어보는 프레스 나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옵니다.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0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도권 거리 두기는 오늘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PC방 영업은 모두 정상화되지만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의 제한 조치는 유지됩니다. 오늘 국회 앞에선 유흥업소 업주들의 반발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말 사이 추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냈고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을 첫 소환 조사했습니다. 추 장관이 오늘은 어떤 답변을 할지 잠시 후 2시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당색으로 빨강, 노랑, 파랑, 3원색을 함께 사용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해피핑크나 빨강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새벽에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이 사건의 가해자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이 사고 당시 가해자 일행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기 바빴고 반성의 없이 당당해 보였다라는 목격자의 인터뷰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하며 2차례나 입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55만이 넘는 동의를 얻은 가운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프레스 나우였습니다. 2만 원을 각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찾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족이 이제 중학생 이상이면 3명, 4명 된다면 6만 원, 8만 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게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직접 나서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항변하고 나선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여권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도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통신비 지급에 들어갈 예산 9천억 원을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신비 지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통신비 지원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뛰어앉기 등 인원을 제한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하여 운영을 허용합니다. 이제 2.5단계 때문에 이제 계속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12시 딱 풀린 기념으로 잠깐 친구 만나러 잠깐 나왔어요. 수입이 아예 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책 없이 이제 영업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죠. 네,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이 됐던 음식점, 그리고 일반 음식점들, 카페들, 또 노래방, PC방,
이런 업종들이 오늘 자정부터 영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요정 기자, 실제로 기자들이 좀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12시 넘어서 술집과 음식점을 주로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0시, 그러니까 오늘 0시부터 2.5단계로 완화가 된 건데요. 예. 이 때문에 저희 MBN 취재진도 0시에 맞춰서 상점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 뭐 치맥집, 치킨집 예. 이런 곳들은 이제 사실 9시 이후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했었는데 완전히 다 문을 열고 일부 찾는 사람들도 눈에 띄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고요. 예. 단 아직도 이 집합 금지가 해제가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노래방이나 유흥지점 이렇게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들은 아직까지 이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1차로 치맥은 먹을 수 있지만 2차로 노래방까지는 갈 수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잘 아셔야 할 부분이고요. PC방은 갈 수 있잖아요. 청소년만 안 되는 네, 거지. 그렇습니다. 사실 PC방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집합 금지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완화가 되면서 고위험 시설 분류에서는 빠졌습니다. 다만 이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없는 조치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음식, 카페 모두 다 이렇게 정상 영업이 되지만 그동안 했던 기본적인 방역 수치, 뭐 이름 명부를 적거나 아니면 뭐 온도를 체크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유흥업소 주점들은 오늘 국회에서 반발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제 휴업 따랐으니 지금까지 생활고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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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생계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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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점업을 한다는 죄로 재난 안 당합니까? 네, 2.5단계 해제 조치로 인해서 대부분의 음식점과 카페,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규제가 좀 풀렸습니다. 다만 이 종교시설 소모임이라든지 들으신 것처럼 유흥주점이라든지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실제로 그렇게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안심을 놓을 단계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부도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방역 전문가들은 더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훨씬 높아요. 그러나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듯이 이제 좀 많이 느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역 문제가 상대적으로 안전해져서 경계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방역상의 위험은 계속되지만 이게 병에 걸려서 죽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경제가 침체돼서 그것 때문에 타격이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경제상의 문제 때문에 그 자영업자분들이 생계가 어려워져서 그것 때문에 조금 완화시킨 거거든요. 방역이 안 돼서 완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 불가결한 소비 활동은 해야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는 좀 풀어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완화된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나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책임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경각심을 가진 행동을 계속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한강공원 같은 데 출입이 통제됐지만 그 근방에서 또 술이라든지 치맥을 먹는 분들도 있고 북한산 자락에서는 또 바위 위에서 쉬면서 또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외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한강공원도 거기 출입금지 이렇게 장치가 있는데 그걸 들어 올리고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고 또 산자락에서 모이는 분들이 있어서 북한산공원 같은 경우에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오래 머물지 않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또 공스클럽, 산스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공원 헬스클럽, 산 헬스클럽이라고 해서 그런 데도 모여서 많이 운동들 하신다고 하는데 야외도 분명히 위험한 것이니까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의 원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북한산 100군데 모습이 나오는데 저도 산에 저기 많이 가봤는데 쉴 데가 저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산 관리공원에 있는 직원들이 저렇게까지 캠페인을 벌이는데 그 앞에서 버젓이 음식물 먹고 마스크 안 쓰고 이런 모습들은 좀 보기가 민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 질병관리청장을 직접 방문해서 임명장을 수여했고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업무에 들어갔어요. 청 승격은 지난 토요일부터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정경 청장을 찾아간 것을 두고 탁현민 비서관은 또
글쎄요, 너무 미화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이 글을 올린 예. 그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사실 정은경 청장이 워낙 바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임명장을 주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아갔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보여주기 쇼가 아니냐라는 예. 이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쇼인지 뭐 감동인지 예. 다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글을 올린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도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 보면 안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쇼라고 소리 지를 필요도 쇼라고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도 없다라면서 이렇게 좀 이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면은 이런 단순한 임명직 수여식도 예. 감동을 줄 수가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신 SNS에 올린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윤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유흥주점 업주들이 직접 자신들을 왜 해제 안 시켜주냐라고 이제 반발하는 건 뭐 나름 일리는 있어요. 뭐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는데 자신들만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건데 피해인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 정서상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탁현민 비서관의 경우에도 굳이 이걸 뭐 SNS에 글 쓸 필요 있나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우성치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면 뭐 그냥 수긍하면 될 일이고요. 네, 뭐 탁현민 예. 비서관은 그래도 의욕적으로 예.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임명장을 줬잖아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예. 신임 청장 청와대에서 불러서 하는 게 보통 상례했는데 직접 5선까지 내려가서 대통령이 예. 내려가서 수여한 거를 이제 일부에서는 보여주기식 쇼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탁현민 비서관이 그 설명을 한 거죠. 저는 뭐 일단은 5선 가서 한 거는 잘했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더 좋은 건 뭐냐? 아예 비대면으로 하는 거죠. 아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예. 그리고 정은경 청장한테 예. 힘을 완전히 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수도권에서 지금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잖아요. 그리고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정은경 청장 입김을 주장을 제대로 좀 들어줬느냐. 예.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대통령 5선 가서 그 임명장 준 거는 아주 잘한 걸로 봅니다. 하지만은 더 할 거는 많다. 대통령부터 청장부터 완전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뭐 그 유흥업소 사장들까지 거리에 뛰어나왔잖아요. 이분들이 속상한 건 이해가 가죠. 지금 올 1월부터 거의 매출이 제로인데 외국인도 예.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리고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하고 접대부가 있는 거 없는 거 차이인데 예. 사실상은 다 접대부 비슷하게 두거든요. 그렇지만은 정부에서는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무작정 예산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저는 예. 사치업소까지 주는 게 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국민 대통령부터 모두 나서서 모범을 보이고 예. 다들 협조를 요구하고 뭐 그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19 시대 우리 사회 주변에는 이제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도 조금 자제하고 겸손해지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허경영 씨라고 아시죠? 국가혁명당 대표인데 경기도 양주에 있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하늘궁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서 지난 5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을 들은 사람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억울한 것은 꼭 이건 방송에 내보내. 우리 하늘궁에 지난번에 5일날 코로나 의심 환자가 들어오려고 그랬죠. 근데 하늘궁 저 밖에 경찰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죠. 맞아요. 그럼 그 사람 여기 왔다가 돌아갔죠. 바깥에서 배회하다가 돌아갔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늘궁 안에 들어왔나? 하늘궁 안에 못 들어왔어. 2번 들어오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이 막아가지고 돌아갔어. 최은민 기자, 지난 5일과 9일에 이어서 9일에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저 하늘궁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 사실 우려됐던 바예요. 종교 시설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사례가 나면서 이곳도 역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이다 보니까 늘 위험성이 있었던 것인데 이게 최근에 알려진 것이 조금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쪽의 입장은 뭐예요?
네, 일단 뭐 확진이 예. 어쨌든 나온 거고요. 지난 5일에 이곳을 방문했던 성남시에 거주하는 남성이 일단 첫 번째 확진자가 됐고요. 예. 이 지금 허경영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남성이 저 안에 강연장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예. 역학조사 결과 바깥에서만 11시부터 오후 한 대여섯 시까지 머물다가 돌아간 걸로 확인이 됐는데 어쨌든 이날 모인 사람이 400명이 넘고요. 예. 이날 셔틀버스까지 운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셔틀버스 기사, 뭐 안내원 다 해서 40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 전수검사 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예. 와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추가로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70대가 추가로 확진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예. 이 사람도, 이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도 똑같이 이 하늘궁에 지난 5일에 방문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 5일이 지금 하늘궁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뭔가 더 커지느냐 예. 아니면은 좀 잦아드느냐에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그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이 국가혁명배당금 당에서는 지금 입장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앞서 허경영 대표 이야기도 들으셨지만 예. 코로나 환자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와는 관계없다. 그리고 우리 예. 내부는 철저하게 방역을 했다라는 게 지금 국가혁명배당금 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코로나 이 확진자가 뭐 실내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머문 시간이 7시간 넘게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그러니까 이 강연에 참여했던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전수 검사를 좀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허경영 씨가 좀 가끔가다 이 뜬금없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좀 화면에서 보면 지난 8월 3일 날 지금 사진인데 수백 명의 인파들과 함께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마스크 쓴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저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였거든요. 그 사회적 예. 거리두기 강화된 시기에 저렇게 모여서 군중 집회 비슷하게 예. 강연회를 열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허경영 씨가 정치인 뭐 대선 출마 이런 걸로 예. 유명해졌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종교 지도자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예. 하늘궁이라고 하니까 뭐 건물 한 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건물이 하나의 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새로운 정도의 어떤 신흥 종교 집단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예. 허경영 씨가 막 자기랑 눈만 마주쳐도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예.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나랑 악수만 해도 다 된다. 내 명함만 가지고 있어도 다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2번 만나봤는데 저한테도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예. 저도 허경영 씨랑 눈도 마주치고 악수도 하고 명함도 받았지만 예.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전혀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너무 확실하게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 말씀을 믿는 분들이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를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 코로나19 사태랑 지금 예. 맞물린 것이고 일부 언론이 허경영 씨를 계속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니까 저분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따르면 절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 흡사, 일부 사이비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환자가 왔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네. 환자가 아무리 몰래 와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현재 여기에 우리가 한 몇백 명 왔나? 네. 한 700명 되나? 선생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없대. 없죠? 우리 이 건물, 오늘 강의 듣는 사람, 이 몇백 명 가운데는 코로나 환자가 없어. 지금 이 방법을 쓰면 코로나 환자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저 바깥에 코로나 환자 한 명만 딱 있으면 손이 어떻게 돼? 떨어져 버려요. 알겠죠? 네. 겁낼 필요 없죠? 네, 보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분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 명이 모이는 그런 집합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최현민 기자,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이 좀 복잡할 텐데 일단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구심점이 감옥에 구치소에 지금 재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구속, 예. 재수감되고 난 이후에 아마 저희가 사실 교회 내부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예. 없지만 이제
내부의 분위기, 움직임을 보면 이제 대략 유추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의 부재로 인한 신도들의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는지 실제로 수석 부목사가 나서서 성도들에게 특별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 메시지 한번 직접 같이 들어보시죠.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배에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느니 안 바뀌었느니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담임 목사님이신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예수왕국 복음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혹시 뭐 일각에서 담임 목사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전혀 아니다. 우리의 담임 목사는 여전히 정광훈 목사고 그리고 그분의 지시하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실이 아닌 어떤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아닌 뜬소문에 좌우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이 정광훈 목사의 수감돼 있는 이 수인 번호 서울구치소 수인 번호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편지도 좀 많이 써달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된다. 이제 헌금을 많이 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부목사라는 사람이 좀 하고 있군요. 요정 기자, 그러나 정광훈 목사에 대한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속도가 좀 나나요? 네, 사실 지난달 24일에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뭐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4일에 사랑교회 관계자들을 피의자 혹은 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 피의자들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아무래도 전 목사가 조만간 소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이제 압수수색 증거 수집을 한 것에 자료 분석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에 압수수색을 하고 오늘까지 대략 약 한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휴대전화, PC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자료가 좀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3주 정도면은 충분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수사 전문가들의 견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아무래도 전 목사의 소환이 이뤄지거나 혹은 통보나 소환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광훈 씨도 마찬가지고 허경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민 기자, 차명진 전 의원이 연일 뭐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천절 집회에 참석은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SNS에 어제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뭐 황희 의원과 추미애 그 장관 아들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제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처음 이제 증언한 걸로 알려진 건 당직 사병 간의 논란이 좀 있는데 그 당직 사병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에게 뭐 이런 정치적 음모에 의해서 당신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졌다. 황희를 고소해라라고 하면서 황희 의원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가 황희 의원이 나를 개천절날 광화문 광장으로 불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절 집회에 나가겠다는 얘기죠. 저 얘기는. 그런데 의아하게도 사실 내일이 차명진 전 의원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어떤 재판이냐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내일 재판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한번 연기를 했거든요.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에 자가격리 상태라면서 한번 연기를 했었는데 이걸 자신이 아직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또 한 번 변호인을 통해서 연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재판이 안 열리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서 재판은 못 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다음 주에 있을 개천절 집회에는 참석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옥순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은 코로나19를 근거로 비공개로 해달라 또는 뭐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개천절 집회 같은 거 또 참석하면서 자신들의 또 유튜브를 또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중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뭐 아주 잘못된 거죠. 그 차명진 전 의원이 황희 의원에 대한 비판하면서 그 규탄하러 그 개천절날 광화문 가야겠다 그랬거든요. 황희 의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그 제보를 한 현모 씨가 단독 범행이 아니라 국민의힘하고 짜고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실명 공개도 하고 음모설을 주장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비판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개천절 날 광화문에 가야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선동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은 광화문에 가면은 또 이제 코로나가 번질까 봐 지금 무섭잖아요. 지금 저도 어제 휴일날 동네 공원 다니다 보니까 그 성수기 때인데 관광버스가 그대로 다 서 있어요.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지금 관광버스 한 8개월째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천절 날 관광버스 수송을 지방에서 오는 거는 거부한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관광버스 업자가 그날 모처럼 돈 버는 날인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또 규탄대 하러 가겠다.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시무 7조 쓴 왜 진인 조은산 씨가 글을 하나 올린 거 봤어요. 그거 뭐라고 썼냐면 마음은 광화문에 몸은 집에 그러면서 개구리처럼 힘을 축적해서 나중에 높이 뛰자. 이게 맞는 거죠.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고 정부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